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든 램지 버거 집에 다녀왔습니다. VIP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버거랑 이것저것 많이 먹고 왔는데, 우선은 어떤 거를 먹고 왔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가장 아래에는 1966 버거는 트러플 슬라이스로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위로는 2플러스 한우 패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치즈 녹여드리고 그 위에는 트러플 머쉬룸 라고 준비했고요. 그 위에 또 한 겹으로 2플러스 한우 체크등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헬스키친 버거 제 매장의 시그니처 버거이고요. 가장 아래는 소고기 패티 170g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모짜렐라 제가 두툼하게 녹여드렸고요. 그 위에는 통으로 구운 할라피뇨, 토마토, 마지막에는 산뜻한 아보카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버거입니다. 야드버드 버거는 저희 매장에 유일하게 있는 치킨 버거이고요. 아래쪽에는 프레시한 야채하고 토마토 올라가 있고, 가운데에는 저희가 물을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약간의 염장을 해서 소비를 해드렸어요. 그 위에는 네시빌 소스가 발라서 튀겨져 있는 치킨 패티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저희 포레스트 버거이고요. 170g의 소고기 패티, 그 다음에 저희 브루어 치즈 2장을 매팅해서 올려드렸고요. 마지막 머쉬룸 라구하고 써니사이드 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1966 버거 먹겠습니다. 뭐야? 리얼 스테이크네? 야, 이게 그 고든 램지 버거가 추구하는 익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맛은만 보면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굽기랑 적절한 조합? 하지만 이제 고가다. 이거는 헬스 키친 버거. 아, 이게 헬스키친이구나. 야, 약간 좀 스테이크와 곁들임 채소를 같이 먹는 느낌. 패티 밸런스가 그렇게 세지 않고 맞아.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야드버드 버거. 야드버거 버거. 요즘 진짜 이 정도 안 두꺼우면 안 먹는 것 같아, 사람들. 그죠? 헬스 키친 버거는 31,000원 내도 괜찮아. 이건 27,000원 내면 좀 아까워. 그런 느낌이에요. right. 포레스트 버거. 포레스트 버거. 네, 이거를 먹으면 뭔가 요리를 먹는 느낌이래요. 우리는 이미 헬스 키친 버거를 통해서 요리 같은 맛을 느꼈거든요. 그죠? 헬스키친 너무 맛있었어, 진짜. 저희가 버거를 먹는 순서를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 것부터 거꾸로 먹었어요, 역산으로. 정말 네. 이 야드버드부터 시작을 해야 됐고, 포레스트, 그 다음에 헬스키친 1966 이런 순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희는 14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만 원짜리로 내려가니까 이게 격차가 심하게 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먹어봤는데 그 1966 버거는 사실 14만 원짜리 버거잖아요. 확실히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툭불 한우라 가지고 고기값부터가 한 7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총괄 디렉터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14만 원짜리 버거는 팔수록 손해인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가성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14만 원짜리 버거가 제일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거기 가가지고 먹었던 버거 중에 헬스키친 버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오늘은 그때 먹어본 기억을 토대로 고든 램지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고든 램지의 헬스키친 버거를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빵을 직접 만든다, 레시피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평소에 고든 램지 셰프님 영상을 많이 보면은 브리오시라는 빵에 대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오시 햄버거 번을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남은 재료들도 하나씩 진행을 해보죠. 우선은 제빵 부분은 크게 이제 관심이 없으실 거니까 혹시라도 재료가 필요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이 브리오시는 처음에 가루 재료들부터 몽땅 다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주고 버터를 넣어가면서 조금씩 접어가는 느낌으로,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매장에서 파는 사이즈로 만들지 않을 거고, 오늘은 좀 자이언트 헬스키친 버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탄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루 재료를 일단 다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액상, 그 다음에 계란, 지방이죠, 지방. 일단은 요거 두 개가 한번 다 섞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조금씩 넣을 겁니다. 지금 다 넣고 때리면은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겠게요. 얇게 썰어둔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보통 이런 빵 반죽은 돌다 보면은 클린업이라 그래가지고 겉에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다 뭉쳐져가지고 반죽이 하나로 되거든요. 근데 유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안 됩니다. 브리오시 반죽도 마찬가지로 쫀득쫀득하기보단 약간 질척한 반죽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섞여지면은 꺼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한 다음에 굽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반죽 일단 꺼낼게요. 자, 우선은 한참 쳐댔으니까 다른 작업 없이 이대로 해가지고 발효실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빵은 다 됐고 나머지 재료들 준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먹었던 거 중에 좀 특이한 게 토마토 보통은 생을 쓰는데 요거 이제 로스트한 거 썼던 거. 높은 온도에서 로스팅한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얘를 약간 좀 말려가면서 오븐 드라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븐 드라이를 할 수 있게 토마토를 우선 준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따고, 이게 말리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살짝 두껍게 썰어 줄게요. 너무 얇게 한 상태로 하면은 종이장처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는 준비가 됐는데, 저는 조금 더 첨가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마늘하고 타임입니다. 얘네가 토마토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요거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가열을 해가지고 향을 좀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굽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마늘하고 타임 향이 토마토에 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타요. 토마토보다 얘네가 수분이 더 적기 때문에 허브가 먼저 타. 고급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료를 직접으로 넣는 방법보다 인퓨즈라 그러는데, 오일에다가 이렇게 향을 집어넣어 가지고 향적인 효과는 똑같으면서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죠.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려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온 거 요걸 발라줄게요. 이렇게 기름에 향이 들어간 거는 두셨다가 샐러드 같은 데 쓰셔도 되고, 식빵에다 발라가지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소금 살짝 뿌려줄게요. 수분도 빨리 빼주고, 이 토마토에서 수분을 빼는 과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마토 맛이 한층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요거서 120도 정도,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죠. 그거보다 낮아도 날아가긴 합니다만은 거의 한 20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짧게 120도 정도에서 한 6시간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려줘요. 아까보다 확 쪼그라들었죠?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지만 토마토의 향은 조금 강렬하게 느껴지는, 여기서 거의 신맛이 모두 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익혀가지고 오븐 드라이드 토마토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할라페뇨인데 이거를 구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마늘로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운맛이 사라지죠. 아린 맛. 비슷한 거를 사용한 것 같아요. 얘를 구움으로써 할라페뇨가 가지고 있는 그 알싸한 향을 편하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먹는 도중에 매운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로스팅을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납작하게 펼쳐가지고 로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을 다 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펼쳐가지고 토마토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허브 오일 발라서 색깔이 사라질 때 정도까지만, 그리고 먹었을 때 약간 흐물흐물해질 정도까지만 살짝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은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한 160도 정도에서 10분 정도 구우면 되지 않을까. 다음 재료인데, 제가 먹어본 기억이 정확하면은 헬스키친 버거에는 마요네즈라던가 케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맛은 토마토로 낸 것 같았고, 마요네즈에서 나는 그 고소한 맛이 여기에서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보카도도 위에 되게 수북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근데 굉장히 잘 익은 아보카도를 쓰셨던 것 같아가지고 만져봐서 물렁물렁한 거 위주로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이렇게 심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이렇게 비틀었을 때 뿅 하고 나옵니다. 씨앗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육을 꺼낼 때는 숟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망고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많이 써줘. 숟가락으로 퍼질 정도로 부드럽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러 겹이 겹쳐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아보카도 손질도 마무리했고요. 자, 그래서 잠깐 쉬고 있던 반죽 가져왔습니다. 얘 한번 둥글리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두고 이대로 이제 발효를 한번 시킬게요. 볼록 올라올 때까지. 자,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구워줄 거예요. 근데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었던 고드름지 버거 위에는 까만 깨랑 하얀 깨 두 개를 다 엄청 많이 뿌리셨더라고요. 깨가 잘 붙을 수 있게 위에다가 계란물을 한번 묻힌 다음에 깨를 왕창 뿌려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팬이 22cm짜리이기 때문에 22cm짜리 버거빵이 나올 거예요. 그럼 패티도 23cm에서 24cm 정도 돼야 됩니다. 패티가 구우면서 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한 23cm 정도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구워 보도록 할게요. 빵도 굽고. 자, 이렇게 해서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티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고기를 섞을 거예요. 요거 상대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요거는 소고기 목등심, 그 다음에 얘는 양치 쪽이에요. 하얗게 돼 있죠? 비계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히 살코기로만 하면은 굉장히 퍽퍽해집니다, 버거가. 그래서 기름이 있는 부위랑 퍽퍽한 부위랑 섞어가지고 적절히 기름과 고기가 섞여 있는 패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누르면서 하면은 약간 떡갈비 같은 느낌으로 떡지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지름 23cm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갖다 놓고, 헬스키친 버거가 패티가 이 정도로 두꺼워요. 한 2cm 정도 될 정도로 두꺼운데 이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22cm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2cm 정도 되는 왕 패티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후추 정도 뿌려줄게요. 미리 뿌려놓으면 소금이 이원화되면서 패티 안쪽으로 파고드니까. 후추는 나중에 뿌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헬스키친 버거가 패티가 겉이 엄청 바삭하게 튀겨졌어요. 센 불에서 마이야르를 확실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구울 건데, 이걸 구우는 거는 버거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해놓으면 이제 식고 맛이 없어지니까 요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190도. 자, 마이야르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온도. 자, 이거 할라피뇨 오일인데 그 라스베가스 고든 램지 버거에서는 이걸로 굽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라피뇨 오일을 뿌려주고 여기에다 구워 보겠습니다. 잠시 고기가 구워지는 장면을 감상하세요. 이게 겉에 부분이 완전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요. 기름을 어느 정도 써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버거를 반으로 잘랐을 때 레어같이 구워주시더라고요. 비슷하게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준비는 다 했어요. 합체해 봅시다. 윗빵이 아랫빵보다 훨씬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윗빵이 아랫빵보다 훨씬 더 두껍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락모락 나게 잘 구워졌고, 여기에다가 뭐 딴 거를 안 바르신 것 같더라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빵,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패티. 패티 위에다가 근데 치즈를 넣었어요. 이거 녹여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할라피뇨 충분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븐 드라이드 토마토, 케찹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의 역할을 해주는 숲의 버터라 그러잖아요, 아보카도. 그리고 빵. 이렇게 해가지고 고든 램지 버거에서 파는 헬스키친 버거 만들어 봤고요. 이게 버거 사이즈를 비교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정도의 사이즈 차가 납니다 여러분. 단면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실제로 고든 램지 버거는 패티가 이렇게 다 익혀져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빨갛게 나와요. 과하게 구운 듯 합니다. 근데 위에 단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선 패티를 너무 익혀가지고 좀 드라이한 점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비슷하게 못 따라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신맛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가 신맛만 조금 더 들어왔으면은 거의 비슷한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 고든 램지 버거 가가지고 맛있었던 거는 헬스키친 버거였고, 14만원짜리 버거도 먹긴 먹었거든요. 그건 진짜 감칠맛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거를 제일 먼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먹었는데 나머지 버거들은 솔직히 다 죽었거든. 14만원짜리 버거를 먹고 나머지 치킨 버거나 뭐 포레스트 버거나 이런 걸 먹었을 때는 맛 차이가 심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헬스키친 버거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뷰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든 램지의 음식을 먹은 것 같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버거가 지금 31,000원인가 33,000원인가에 팔 거예요 아마, 헬스키친 버거가. 근데 들어가 있는 재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뒤통수를 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실드를 치는 거는 사실 1월 7일 날 고든 램지 버거가 오픈을 하면서 램지 선생님이 한국에 오시는 줄 알고 인터뷰 컨텐츠를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세요. 그랜드 오프닝 행사 때도 안 오시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더 기회가 생기라고 지금 잘 이야기해드리는 중입니다. 어쨌든 고든 램지의 버거 한 번쯤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헬스키친 버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경험해본 고든 램지 버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들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고 계신 수많은 셰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똑같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도전했는데 저는 성공한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